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죠. 이번 선거를 통해 충남에서는 모두 156명의 조합장이 선출돼 새로운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사회생존자협회 충남도 본부 이종섭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소감부터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종섭 본부장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예, 받아주셔야죠. 예, 하여튼 우리 김용필 전 의원님은 제가 그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의원 하실 때 경영안정자금 조례 서명받아서 함께 했던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처럼 뵀는데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케미를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러면요, 충남방송 애청자들과 시청자들과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네.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멋진 상대로서 오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슈 토크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새로운 각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선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두 번째 실시가 되고 있는 전국 동시적으로 실시된 조합장 선거입니다. 4년 전에 3월 11일 날 이어서 4년 후에 3월 13일 날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1회 때 실시할 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개선되어야 될 점이. 그런데 그거 자체가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역시 도로 그 선거다.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관치 선거다는 말도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불공정 선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도느냐면은 완전히 그 깜깜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결과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돼 보면은 충남에서도 20군데가 무투표 당선입니다. 네.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은 이 일을 조합원들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해서 인정을 받았든지 아니면 4년 동안에 열심히 재선거를 위해서 해서 다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예. 가봤자 돈만 들어가고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이 53.2%라는 거예요. 절반이 넘었죠. 예. 네네. 그런 가운데 생각할 때에 특히 또 현직 조합장 같은 경우도 3표 차이로 당선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13표 차이로 당선된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도전자에 의해서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그만큼 도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현 조합장을 꺾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려웠다. 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직접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솔직히 이번 선거는 저부터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용필 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선거 동시 첫 해에 이제 첫 해가 아니죠. 전년도 선거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좀 치러졌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왜 많은 고민이 있었냐면 그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그런 좀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은 좀 무슨 할 거 없으면 조합장을 하듯이 기존에 뭐 다른 일을 하시던 분들도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이렇게 4명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후보자가 4명인데다가 이제 선거운동에 아까 방금 우리 김용필 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깜깜이 선거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들이 직접 뭐 유권자를 가까운 방문할 수도 없는 거고 거의 뭐 문자 메시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도 이제 많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그냥 뭐 문자 메시지 툭툭 그런 거 하나 정도 받아보고 좀 우왕좌하고 결정을 못하고 정말 우리 조합을 위해서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중에 할 거 없으면 조합장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 없으세요? 그냥 할 것이 있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일부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할 거 네. 없으면 그렇게도 이제 뭐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깜깜이 선거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토론회는 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선거에서 예비 후보 등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6개월 전에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리고 일정 선거원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비 후보 등록도 없고 그리고 선거 기간이 딱 13일이고 네, 토론회 없고. 그리고 당사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옷 하나 입고 다니고 어깨띠 둘러매고 그다음에 문자만 발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나 이것은 후보자만 알 수 있고 네. 이런 상황이 하다 보니까 특히 모든 시민이나 군민이 동민이 찍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만 찍는 거예요. 조합원만 찍는 누가 조합원인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평상시에 현역 조합종으로 있었던 사람은 누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그동안 애경사도 다니면서 서로 안면도 트이고 그다음에 산악회도 같이 가고 그리고 총회 보고도 하고 대의원 회의도 개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좋게 얘기하면 조합 발전이지만은 반대편을 생각할 때는 간접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말이죠. 예, 그러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전체 조합장 선거이고 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단속으로 하는데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다녀서 깜깜이 선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한 분들은 어떻게 아신 건가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낀 점들이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합장들이 선거를 이제 현직이 유리하다는 부분들이 뭐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큰 문제점은 이제 조합에 당선되는 날부터 뭐 이렇게 구전에 의해서 떠드는 소문을 보면 조합장 당선되는 날부터 재임을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들이 좀 좋게 개인적도 그렇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조합원으로 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라고 나왔으면 경제사업이라든지 두루두루 이렇게 조합원으로 해서 챙겨야 되는데 주로 조합장님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하시는 일들이 뭐 조합원님들이 매장이나 매대에 이제 이렇게 조합을 찾아오시면 뭐 이렇게 커피를 뽑아서 대접을 이렇게 한다든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산악회나 이제 지역의 단체 이런 것들을 주로 챙기는 것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뭐 물론 방문을 하고 조합원들을 만나보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결론은 선거운동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합장에 당선이 되시면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이게 특히나 조합이라는 데가 협동조합이 이제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주로 이쪽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소비는 도시 쪽이거든요. 도시 쪽에 가서 당선되는 날서부터 가서 좀 마케팅도 하고 전략적으로 해서 좀 판매를 하고 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뭐 이번에 한 156명 정도 이렇게 당선되었다고 그러는데 극히 몇 분이나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이런 뭐 불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발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 깜깜할 때 다니니까 적발하기가 어렵겠죠. 예. 형광등이라도 가로등이라도 펴 있는 데 다니고 낮에 다니면 되는데 조합장 선거 때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게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낮에 가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는 정책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정견 발표를 듣는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낮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낮에는 그냥 유니폼 입고 다녀야만 되고 그다음에 깜깜할 때 뭐 혹시 또 조합원들 또 기대하는 분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보면 기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깜깜할 때 혹시 또 손 그 바닥 안에 무엇이 또 있는지 이런 것도 또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저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출자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생존을 지키고 그리고 농산물의 판로 안정을 통해서 지역을 잘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처럼 도시화가 많이 안 됐을 때는 농협이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서대문구 가도 농협이 있어요. 그 서대문구에서 농협은 금융사업만 하지 경제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서대문구 아스팔트를 공원에서 전부 다 뜯어내고 거기다 고추 심을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 시대에 맞게 우리 이정석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였듯이 농촌에 있는 농협과 연계가 돼가지고 농촌에 있는 조합장들이 애경사, 산악회 이런 방향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서대문 지역, 서울의 대도시, 신도시, 아파트 지역 조합과 연결돼가지고 직거래라든지 소비자와의 생산자 연결에 이런 일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가락시장이라든지 자동화된 뭐 동부 한 단위 언제는 2,500원 했다가 언제는 200원 돼가지고 쓰레기 처리하기도 어렵고 배추, 무도 마찬가지고 전혀 농협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잘 알고 있고 선거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예. 사실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고 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라서 사실은 좀 암암리에 뭐 형 동생도 하고 뭐 친인척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발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게 상당히 지능적이고 좀 기술적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직 뭐 받아보지도 못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조합장 선거가 이제 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지만 5당 산악이라고 5억 쓰면 당선되고 4억 쓰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이제 홍콩연이 도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선거 전에 이제 농협에서 하물며 이제 임원 선거에도 수천만 원을 쓰고도 이제 낙선된 분이 A 씨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제보를 한 거예요. 한 110 몇 명 되는 대의원들한테 후보자들이 전부 다 쓴 거죠. 수십만 원씩 해서 금품을 제공을 했는데 본인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제보를 하고 수사 중인 것인데 하물며 임원 선거에도 수천만 원씩 쓰는데 조합장 선거가 이게 이제 뭐 계속 소문에만 이렇게 떠드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좀 근절돼야 되고 저희 단체에서도 공명선거라든가 금품선거에 대해서 현수막 홍보도 많이 했지만 저는 좀 우리 조합원들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김용빈 전 의원님께서 정부 탓도 했지만 정부 분명히 관리를 해야죠. 농협개혁과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의 탓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이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조합원들이 좀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5억을 쓰면서까지 당선이 되려고 하는 이유 뭘까요? 당선돼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권한이 상당한가 보죠? 그렇죠. 그 조합장에게 돌아가는 그 권한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권 자체가 그 인사권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사권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한 시군의 그 조합장 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의회끼리 유리한 지역으로 서로 인사를 또 나눌 수 있는 협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사업 결정권이 또 있고요.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가 사실 수천만 원인 거예요. 뭐 1,000만 원 이하의 업무 추진비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느냐? 급여는 보통 억 전후라는 거예요. 많은 데는 억이 넘고 대부분 억 전후.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억을 받으면 나도 억에 준하는 걸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만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급여는 집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번 선거도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약 벌써 한 300건 정도가 충남에서도 벌써 이 고발 조치가 되어져 있고
또 검찰에 고발된 그 사례도 봐보니까 악수를 하면서 악수를 할 때 보니까 5만 원짜리가 구겨져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악수하면서 어떻게 구겨지는지 이게 뭐 폴더도 아니고 핸드폰 폴더도 아니고 그런 방법. 또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배우자가 조합원에게 일정 부분 돈을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일부 영농회장은 또 나눠주고 해서 또 검찰에 고발된 사례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심지어는 어느 조합의 보궐선거 지금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돼가지고 조합장이 당선됐지만은 자살을 한 사례도 있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냐면은 조합원들께서 이 방송을 다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은 5만 원짜리를 구겨서 손 악수하고 주는 분은 그 조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분이 돈을 줄 때에 만약에 돈을 갖다가 개인당 한 1억씩 준다고 하면은 고민과 유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불과 몇십만 원이나 그거 받아서 무슨 일평생 쉽게 이야기하면 신세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 가지고 어떻게 농촌의 농산물 판로 안정이나 농촌 경영을 조합 경영을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세 고칠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하면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하면 포상금도 그만큼 크고 대한민국이 OECD 가입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을 스스로 끊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지방선거보다 더 좀 치열하고 딱하고 이게 더 그 그렇죠. 이상이다. 예,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읍면 단위가 거의 이제 조합 단위잖아요. 예. 크게는 뭐 양돈조합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읍면 단위 조합들은 그게 극심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해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오니까 저한테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질문할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뭐 19세 이상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있고 그리고 투명하게 선거 절차가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체계가 완벽하진 않죠. 세상에서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첫째 예비 후보 등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1344개의 전체 그 선거를 치르는 조합 구성 현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농협, 지역 농협이 1114개더라고요, 숫자가. 그럼 농협중앙회장 하시는 분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인데 이분이 창원에서 19일 날 2019년 농업인 보고대회를 치렀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 이 본부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농협 조합장 선거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거론하고 있음에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같은 경우는 19일 날 지난 19일 날 창원 농업인 보고대회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는 농협 스스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삼선을 딱 하고 출마할 수 없는데 그렇죠. 예, 지금 송하게 뭐 농협에 그분은 구선으로 그 당선이 되셨다고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3번하고 4번째 출마, 어떤 사람은 9번째도 당선되고 한단 말이죠. 국민들도 지금 혼돈스러워요. 아니 조합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공평하고 투명하지 못한 이 출마 제도가 너무나 산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농협중앙회 스스로 개혁을 해야만 되는데 농협중앙회장 스스로도 결국 그 간선제에 의해서 중앙회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개혁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간선제를 의해 가지고 조합장을 뽑는 또 단체들도 있어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정도예요. 100여 명 안 되는 대의원에 의해서 100명에 의해서 엄청난 그 신용사업부터 경제사업에 이르는 몇천억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100명이 선출한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개선되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직접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개선돼야 될 점을 방금도 말씀 이제 뭐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농협중앙회가 굉장히 뭐랄까 부리부수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단체나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직선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매번 농협개혁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뭐 비리의 온상, 비리 덩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뭐 언론에도 가끔 터져 나오고 뭐 이제 중앙회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중앙회는 그렇고 이제 지역 조합의 좀 문제점들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조합원들 자격,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각 지역 조합에 이것도 선거 운동의 이제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선거 하는 후보자들이 그런 이제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서류상에는 되겠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개 몇 마리, 염소 몇 마리면 등록한다 그래서 해놓고 후보자들이 직접 그 이제 출자죠. 출자 비용을 일부 출자를 이제 대납도 해줘가면서 조합원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예. 예, 많이 늘려놔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정리를 또 이제 하는 추세더라고요. 정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교묘하게 좀 벗어납니다. 제가 볼 때 뭐 각 지역 농협의 임원들도 그렇고 뭐 그런 조합원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않으면서도 서류상엔 모든 것을 맞춰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제가 3.13 선거를 치러가면서도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한 집에 보면 조합원이 4명, 5명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녀분들은 이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결론은 그 선거 때는 당연히 이제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되지만 가서 직접 이렇게 모셔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공명하게 과열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첫 번째로 좀 정말 조합원장이 정말 그 지역에서 조합원장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좀 추려서 그분들만 선거를 하면 좀 더 그런 뭐랄까 저희들이 바라는 공명선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새로운 조합장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300여 건 3.13 조합장 선거를 통해서 이제 고소 고발된 부분은 이제 따져서 결국에는 뭐 재선거 치러지는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 이 부문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허수 조합원 정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합이 과연 내실적으로 경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어서는 일반 기업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이사 제도, 물론 사회이사를 지금 일부 조합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법적인 부분으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의 해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또 감사의 운영 이런 부분 그리고 대의원에 있어서 자격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그 영농 조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의원 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협중앙회 자체에서 철저하게 그 지역 농협에 있어서의 그 운영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좀 이제 임기 시작한 조합장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저희 조합원들이 크게 뭐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정말 당선되신 분들 조합 취지에 맞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에 이제 우리들이 좀 생산한 농산물 가서 좀 대리로 판매해달라고 조합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생산만 하고 그러면 정말 제값을 받기 위해서 좀 판매를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농자재도 공동 구매한 만큼 공동 구매해서 싼 가격에 좀 저렴하게 농민들한테 좀 공급을 하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좀 더 이제 노령화되고 하는데 조합원들의 복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저도 대의원 임기를 딱 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보면 뭐 이 농민들이 보기엔 대차대전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기표를 좀 쉽게 해서 조합원들이 이제 제가 뭐 예전에 교육받은 데 이제 모 조합은 그 조합장님께서 하여튼 뭐 정말 우리 집에서 가계부 보듯이 그냥 뭐야 좀 세세하게 몇백 원까지 이렇게 딱 해서 보기 좋게 기표를 해서 이렇게 대의원 총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금방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표기 자체도 각 농협에서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충남 방송에. 충남 방송이 우리 충남의 수도인 내포를 관할하고 있는 그 방송사로서 저는 막중한 권한과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 이후에 그 대안 제시라든지 선거제도 개선이라든지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역에 있어서 정말 그 필요한 어떤 이 부분들, 또 오늘 아마 논의된 이 부분은 전국 그 CJ 헬로 TV 그 망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국회 또 관계부서로 다 올라가리라 보고요. 그래서 조합원을 위한 실제적인 좋은 그런 기관으로 농촌에 꼭 필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꼭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합장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각 조합을 경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지방선거처럼 꼭 꼼꼼히 따져서 투표하셔야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